지금 삶이 버거우신가요? 왜 이렇게 허전할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몸은 버티는데 감정은 버거워지지요. 가정을 책임지느라 내 감정을 접고 직장에서는 일을 악물고 조용히 버티는 법을 배웠고 몸이 보내는 신호도 괜찮아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생각. 혹시 내 삶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건 아닐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 그리고 덕이 있는 삶은 바로 그 가운데에 있다. 2300여 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통찰입니다. 그는 삶의 극단적인 모습들, 즉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한 상태가 아닌 그 가운데의 적절함, 중용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덕스럽고 행복한 삶의 기준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빌려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 중년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균형점을 다시 찾아보는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쯤에 서 계신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플라톤의 제자였지만 스승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스승 플라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발 딛고 선 현실 세계에 주목했습니다. 인간의 감정, 행동, 습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했죠. 그가 찾은 핵심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중용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 사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덕이란 감정과 행동에 있어서의 중용이다. 즉, 과도함과 부족함이라는 두 악덕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는 최선의 상태이다. 예를 들어 용기라는 덕은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의 중용입니다. 절제는 방종과 무감각 사이의 중용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중간이 산술적인 평균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키가 큰 사람에게 맞는 옷과 작은 사람에게 맞는 옷이 다르듯이 중용은 각자의 상황, 능력, 기질에 따라 달라지는 가장 적절한 지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성적인 판단과 실천적인 지혜를 통해 끊임없이 찾아나가야 하는 역동적인 균형 상태입니다. 극단적인 감정이나 행동은 결국 우리를 소진시키고 관계를 망가뜨리기 쉽지만 중용의 상태는 내면의 안정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왜 특히 중년의 삶에서 중용의 지혜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할까요? 중년의 삶은 참으로 복잡하고 다층적인 역할들을 요구합니다. 부모님 건강 걱정, 자녀 학업과 미래 걱정, 직장에서는 성과, 압박과 후배 관리까지 마치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여러 책임과 기대 사이에서 우리는 정작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건강과 꿈, 인간관계를 모두 희생하며 부족함의 극단으로 치우쳐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일에서의 성공만을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경쟁에만 몰두하며 과도함의 극단으로 달려왔을 수도 있죠. 혹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과도한 헌신이 오히려 자녀의 자립을 막고 자신은 허탈감에 빠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역할, 과부하는 번아웃 증후군을 유발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면역력 저하,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심지어 만성질환의 위험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삶의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병들어가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역할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는 점점 사라지고 정체성의 혼란마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디로 치우쳐 있습니까? 그 무너진 중심을 다시 세울 의지와 용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중용이라는 말을 들으면 혹시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에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중간만 가자는 소리 아닌가? 뭐야, 결단력 없이 우유부단하고 소극적으로 살라는 뜻인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 분자가 되라는 건가?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중용은 고도의 훈련이며 의지를 통해 만들어지는 선택이다. 필요한 순간엔 말할 줄 알고 감정이 휘몰아칠 땐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것. 스스로의 욕망과 행동을 조절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실천적 지혜로서의 중용입니다. 이제 중용의 5가지 핵심 덕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용기. 침묵과 무모함 사이에서 말해야 할 때 말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즉, 불의 앞에서 조용히 외면하지 않고 감정만 앞세워 폭발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둘째, 절제.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절제는 억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욕망을 다스리는 감각입니다. 셋째, 관대함. 가족에게 너무 많이 주다 보면 기대와 상처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관대함이란 나를 지키면서 베푸는 따뜻한 거리감입니다. 넷째, 자기 존중. 실수했을 때 너무 자책하거나 반대로 쉽게 합리화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즉, 반성하되 파괴하지 않는 자기 성찰입니다. 다섯째, 유쾌함. 항상 무겁고 진지하기만 해도 안 되고 가볍고 경박하기만 해도 안 됩니다. 중용은 상황에 맞는 말의 무게를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렵고도 중요한 중용의 덕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훈련할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덕은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복된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습관이다. 즉, 중용은 꾸준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 우리의 성품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단계 훈련법을 제안합니다. 1단계, 감정 온도계 체크하기, 알아차림.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잠시 멈춰 지금 내 감정 상태를 온도계처럼 체크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내 감정이 너무 뜨겁게 달아올랐나? 아니면 너무 차갑게 식어 있나? 분노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내 감정이 지금 어느 극단으로 치우쳐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감정일기를 짧게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단계, 하루 한 가지 중용 덕목, 의식하기, 작은 실천. 아침에 그날 실천하고 싶은 중용 덕목 하나를 정해보세요. 오늘은 절제, 내일은 용기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루 동안 그 덕목을 의식하며 생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절제를 선택했다면 과식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불필요한 말을 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3단계, 하루 끝 성찰 질문 던지기.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이나 행동에서 지나치거나 부족했는가? 너무 화를 냈나? 너무 참았나? 그때 더 적절한 중간 지점. 중용 무엇이었을까? 내일은 어떤 부분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자신을 돌아보고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과정 그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파도 없는 바다가 없듯이 완벽한 평온이란 환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잡고 다시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너무 애쓰지도 너무 놓아버리지도 않는 삶.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마음. 그 가장 적절한 지점을 찾아가는 여정이야말로
중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가치 있는 숙제일지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균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당신은 이미 그 소중한 여정의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당신의 삶의 저울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그 중심을 향한 여러분의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행복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